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42번 프린트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진국과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출산을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선생님 좋은 거 아닌가요? 했죠. 인구가 늘어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의 성장은 인구랑 거의 비슷한 요인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높은 출생률입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남는 그런 확률을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다 같이 많이 낳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가장 간단한 질병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10명이면 8명, 9명. 근데 이제는 아무리 가난한 나라들도 그런 가장 간단한 질병에 대한 백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기들이 다 죽지 않고 대부분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구가 급증합니다. 자,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많이 태어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팽창하는 인구를 국가가 케어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국가가 인구를 먹여 살리는 능력, 우리는 이것을 인구 부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아직 경제적이나 여러 제도적인 면에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인구 부양력으로 인해서 많이 태어난 아기들이 죽진 않지만 가난에 시달리고 먹을 게 없고 빈곤하고 커서도 실업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자리가 제대로 없어요. 자, 이런 첫 번째, 인구가 급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 모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비 불균형입니다. 불균형하다, 같지 않다는 얘기죠. 성비, 남녀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이 남녀의 비율은 좀 이따가 이 인구 그래프에 표시를 해볼 건데, 여자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 수를 성비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5다. 그러면 여자 100명당 남자가 105명 있다는 뜻으로 남자가 더 많다는 거고, 반대로 95다. 이러면 여자 100명당 남자가 95명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비 불균형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많고 또는 농업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런 강한 노동력을 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좋아하는 사상,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 피라미드, 인구 그래프를 한번 이번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서 그려볼게요. 지난번과 반대죠. 자,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은 남녀가 아주 어린 애들이 한 집에서 10명씩 막 태어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태어납니다. 어린 애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일도 되게 험하게 많이 하고 이렇게 영양이나 병원 환경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65세 비슷하게 갈수록 노인 인구는 거의 적어지는 큰 피라미드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피라미드형, 피라미드 모양, 인구 구조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비를 표현해 보자는 거죠. 성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에서 여자랑 남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체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에서, 예를 들어서 0세에서 3세에서 여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남자가 105명이다. 이러면 성비가 이제 남자가 더 많은 거죠. 성비가 100 이상이니까. 성비는 이 남자 쪽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105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100인데 남자가 102다. 그러면 요게 성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비를 표시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불균등하게. 그 다음 세 번째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고민 문제는 바로 이렇게 급속하게 팽창하는 인구가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그 나라의 유일한 대도시인 수도로, 몇 개 없는 대도시로 너무 몰려든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밀집된다.
인구가 과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도시의 인구 과밀. 인구가 많지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대도시의 인구 과밀의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의 일자리가 그나마 도시에 많다 보니까 우리 배웠던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서 도시로 인구가 과밀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대도시 인구수로만 봤을 때 1, 2, 3, 4, 5위 전부 다 개발도상국의 대도시들에 있습니다. 상하이, 델리, 요런 인도나 중국이나 파키스탄 요런 도시의 유일한 대도시, 거기가 바로 세계적인 대도시가 됩니다. 거의 한 40위권까지 중에서 선진국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본의 도쿄, 모스크바, 서울 이 정도가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30권, 40위권 내가 전부 대도시가 세계에서 인구 순위로 봤을 때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대도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수만 많은 대도시는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개발도상국의 세 번째 대도시의 인구 과밀 문제는 도시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첫 번째, 도시에는 주택이 한정돼 있어요.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몰려들어요. 계속. 시간이 가도 계속. 그러면 주택이 부족해지겠죠. 자, 집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를 맞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허가받아서 제대로 지은 집에서 벗어나서 저기 멀리 산 꼭대기에 있는 저 멀리까지 상수도가 아직 통하지 않는, 전기가 가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사람들이 어쨌든 비를 피해야 되니까 판잣집을 짓고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그런 동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경제적으로 낙후된 무허가 판자촌 이런 곳을 슬럼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도시 내부의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슬럼과 같은 불량주택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은 그 마을 전체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위생 상태 엉망이고 쥐들 다니고 좁은 데 사람들 몰려 살고 이러면 질병도 퍼지기 쉽고 여러 가지 불량주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화재에도 약하고 지진에도 약하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안전 확인을 하는 집들이 아니니까요. 그죠? 세 번째, 지금 이런 버스나 기차에 여러 명이 옆에 막 난간에 올라타서 가는 모습, 인도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교통이 혼잡하다. 그 교통수단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너무 갑자기 몰려들기 때문에 항상 교통이 번잡하고 혼잡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고요. 네 번째는 환경오염입니다. 환경 문제. 그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공무원들이 치워도 그걸 버리는 사람이 계속 더 많아지면 쓰레기는 어딘가에 쌓이겠죠. 그럼 그 쓰레기 썩은 물이 비나 이런 거에 씻겨서 하천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하천이 결국 상수도를 오염시키면 질병까지 퍼질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슬럼, 무허가 불량주택에 몰려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도시 문제가 바로 개발도상국의 세 번째 인구 문제라는 겁니다. 인구가 가난하니까 한 곳에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인구 문제,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도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개발도상국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인구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을 반대로 선진국은 장려하는데 여기는 억제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 자녀만 낳으세요. 두 자녀만 낳으세요. 많이 낳지 마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정부에서도 길거리에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애를 적게 낳으라는 소리죠. 이런 정책이나 홍보, 광고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각 가정에 피임 방법, 피임이라는 건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거를 성교육 같은 걸 통해서 교육하고 그런 도구를 보급하고, 약국이나 이런 데 콘돔 같은 거, 이런 거 사용법,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교육이나 이런 적당한 피임 방법을 모르면 무작정 아이가 출산율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우린 모르면 어쨌든 남녀가 만나서 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억제하는 또는 교육하는 그런 정책으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겠죠. 사람들을. 인구 부양력이라고 위에서 표현했습니다.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이런 걸 높인다.
대표적인 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농사를 좀 더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어떻게? 예전 방식으로 소가 끌고 이런 전통 농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계를 들여오고 품종을 좀 다변화하고 해서 수확량을, 식량 생산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노력이 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인구가 급증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요. 대도시로 인구가 너무 몰빵돼서 여러 가지 4가지 그림의 문제가 나타난 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대도시에서 수도에서 지방으로 인구를 이렇게 멀리 보낼 수 있는 지방 분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되고 있고 특히나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유일한 대도시가 거기 하나뿐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효과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만 위에서 보는 이 대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분산될 수 있다.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선 이런 지방 분산 정책으로 지방 도시의 혁신 도시라고 해서 이런 걸 건설해서 인구가 지방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라는 게 도시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행정, 공기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지역에 그런 큰 빌딩, 그런 공기업을 둘러싼 택지, 주택단지나 이런 신시가지가 조성이 돼요. 그럼 거기는 좀 새로운 신시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와서 살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큰 공기업의 직장인들은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정책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구 급증 문제, 성비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대도시 인구 과밀로 인한 도시 문제 4가지.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